조추첨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먼저 컨퍼런스 리그는 일찌감치 있었거든요. 왜냐면 컨퍼런스 리그는 6경기여가지고 그렇죠. 2경기가 적다 보니까 일찌감치 조추첨, 그 대진 추첨이죠. 예, 대진 추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는 직행을 했으니까 기다리는 입장인 예, 거고. 이미 그러니까 자리가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트리에 있냐, 이쪽 트리에 있냐인 건데 이쪽 트리로 가게 되면은 크페를 만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예, 오른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린스키라는 팀은 보스니아 팀이거든요. 어허. 예, 보스니아 팀이니까 아마도 크펠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트리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 트리로 가는 게 좋다. 그렇죠. 예, 이쪽으로 가면은 크리스탈 팰리스보다는 좀 수월하겠죠. 예. 네. 뭐 그러니까 그 체코 팀인 시그마 올로무츠라는 팀 아니면은 이름도 어렵네요. 예, 로잔 스포트 이거는 이제 그 스위스 팀이거든요. 예. 예, 체코랑 스위스 팀을 상대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 추첨 때 잘 걸려서 이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른쪽 트리로 가야 올라갈 네.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라고 그리고 또 이제 보여줍니다. 스타스부르는 이쪽 트리로 갔으면 좋겠고요. 왜요? 이런 식으로. 스타스부르가 위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무패 팀이거든요. 예. 지금 1위에요, 2위. 위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물론 이때는 로제니어 감독, 현재 첼시인. 예. 그렇긴 하지만은 스타스부르가 사실 지금 여기서는 강호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타스부르는 이쪽으로 가고. 네. 예, 피오렌티나. 어우. 저거 재밌겠네요. 장난 아니겠는데요, 예. 여기? 야, 근데 이쪽에 만약에 스타스부르 가고 여기 마인츠 가고 하면 이쪽 죽음이다. 그러니까요. 여기 죽음의 틀이 되겠는데요? 4강에서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 팰리스, 마인츠, 피오렌티나, 스트라스부르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쪽이 너무 쉽잖아. 여기가 이게 다 쉬워지잖아. 오른쪽이 꿀대진이다. 예,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 30일에 이제 그 대진 추첨이 8시에 있었죠. 네. 예, 대진 추첨 결과 일단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은 모나코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전이죠. 아, 예, 프랑스 내전이 열리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유벤투스. 그리고 네. 벤피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야. 리매치. 예. 아주 그냥 진짜 벤피카, 제대로 야. 예, 잡혔습니다. 그리고 뭐 도르트문트, 아탈란타, 카라박, 뉴캐슬, 클럽 브리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보데글림트, 인테르, 그리고 또 이제 그 올림피아코스랑 레버쿠젠이 붙게 됐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올라오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게 바이언은 만약에 도르트문트랑 레버쿠젠이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어디로 가도 독일 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다 쉬워요. 예. 재미없어요. 예. 재미없어서 다 쉬워요. 예. 재미없어. 같은 리그 팀끼리 붙는 거 재미없어. 도르트문트 미안하지만 양보해라. 아탈란타한테. 아탈란타한테요? 근데 같은 리그 팀들끼리 보면 그냥 분데스리가 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같은 리그 팀들끼리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좀 위에서 만나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벤피카의 승자가 이제 스포팅과 맨시티 쪽에서 만나게 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인테르랑 보데글림트. 이러면은 스포팅 벤피카의 내전도 또 가능하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레알 맨시티의 운명도 가능하고. 너무 지겨워. 레알 맨시티 너무 자주 만나 요즘.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의 16강 상대는 유벤투스, 갈라타사라이 승자 아니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클럽 브리의 승자라고 네.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내 팀 가운데는 그래도 클럽 브리에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클럽 브리에가 은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강합니다. 어허.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만약에 모나코 꺾고 올라가면은 바르셀로나 아니면 첼시. 너무 어렵죠? 예, 그러니까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8강부터 힘든 대진이 16강부터 힘든 대진이 예고되어 있다. 예. 이거 꺾고 올라가도 리버풀 뭐 여기 승자랑 만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위부터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8강, 4강부터는 힘든 게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는 힘든 여정이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면서 결정됐다. 운명이 네. 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한 경기씩 조금 간단하게만
몇몇 주목할 경기만 네. 뭐 다 얘기하지 않고 주목할 경기만 몇 개 보면요. 예, 프랑스 내전이 있는데 양 팀의 맞대결이 최근 11경기 6승 2무 3패로 파리 생제맹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로 보면은 비슷해요. 어허. 파리가 통산은- 뭐 강해진 지 얼마 안 그렇죠. 됐기 때문에. 통사는 비슷한데 그래도 최근 11경기 그래도 6승 2무 3패면은 파리 치고는 고전을 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엘리케 감독 부임 이후에는 4승 1무 1패입니다. 어허. 가장 최근에 0대1로 졌죠. 네. 이 사진도 근데- 멋있네요. 예, 모나코랑 파리가 붙게 되면서 둘이 2월부터 3월 초까지 질리게 만나요. 와. 징검다리로 만나요. 모나코 다른 팀, 모나코 다른 팀, 모나코.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리그왕 맞대결도 25라운드 잡히면서 예. 모나코, 메츠, 모나코, 르아브르, 모나코. 야, 이 모나코랑 파리는 올 시즌에는 떼놓을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프랑스 리그왕에서의 어떤 그 결과를 노리고 있는 모나코가 되겠고, 예. 챔스에서 이제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파리의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너가웃 플레이오프 대진 잡히자마자 모든 스포트라이트 다 가져간 팀 예, 벤피카, 벤피카와 레알 마드리드. 예. 리벤지, 리벤지 매치. 그러니까 가장 최종전에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최종전에서 역대급 경기를 썼죠. 벤피카가 4대2로 이기면서 벤피카는 기적을 쓰면서 24위로 간신히 플레이오프 갔고 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 직행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9위로 내려가면서 딱 한 끗 차이로. 그렇죠.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8위였으면은 맨시티가 9위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드는 순간 네, 맨시티가 9위로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3대2였잖아요. 그때 투르빈 골키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쟤 왜 올라가면 안 돼! 미쳤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쳤대요. 예, 소리를 쳤는데 트루빈이 골을 넣는 순간 무리뉴는 천재다. 본인이 예. 그렇게나 싫어하던 무리뉴는 천재다. 그래서 이 사진도 이렇게 트로피 골키퍼를 올려놓은 거죠. 예, 네. 이거는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건 두 번의 맞대결이 또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아니 근데 벤피카는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 상황은 무승부를 허용하더라도 그렇죠. 어차피 탈락인데 이게 3대2로 이겨도 탈락인데 예. 골키퍼 올라가야죠 무조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트루빈이 골을 넣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너무나도 화제가 됐었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뭐 영상도 많이 보여드리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반응들 같은 거 워낙 뭐 추가 시간 8분에 골키퍼의 골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무리뉴 매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가 오씨 S 요 예. 예. 또 만났다 이런 식으로. 진짜 지겹겠다. 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만나게 될까요? 예. 근데 벤피카가 공교롭게도 역사적으로도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혔던 팀이에요. 에우제비오? 예, 그러니까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5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초대 챔피언부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챔피언스리그 초대의 절대 강자였어요. 어허. 그땐 유러피언컵이었죠. 네. 예, 유러피언컵 우승을 5회 연속을 했었을 때 6회 연속에 나서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에우제비오의 그 벤피카한테 이거 제가 잘못 올렸다 사진 5대3 따로 있는데 5대1 걸 올렸네. 그때도 에우제비오가 멀티골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벤피카가 5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레알 마드리드 시대를 종식시키고 benfica 시대를 열었습니다. 에우제비오의 벤피카. 예, 그래서 벤피카가 2년 연속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64, 65 시즌에도 8강에서 양 팀이 만나서 에우제비오가 또 멀티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5대1 대승을 견인해서 뭐 원정에서 1대2로 패한 거는 좀 힘 빼면서 예. 그랬었고 이번에도 승리하면서 역대 맞대결 전석에서 3승 1패 오. 거기다가 전부 다 어쨌건 벤피카가 웃었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예. 근데 특이하게도 무린휴 감독은 레알한테 약했잖아요. 예. 근데 좀 이거 약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 게 포르투 시절이 4경기예요. 아하. 예. 심지어 2003-04 때 이때 그룹 그 조별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한테 지고 비겼잖아요. 네. 결국은 우승한 거는 포르투였습니다. 어. 챔피언스리그. 역시 스페셜 원. 예.
어쨌건 뭐 그리고 이제 맨유에서 이건 슈퍼컵이었죠. 그렇죠. 예, 유로파리그 우승팀과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간의 UEFA 슈퍼컵에서 1대2로 패했던 거였는데 그래도 이번에 승리를 거둔 겁니다. 네. 예. 흐뭇한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눈물 흘리고 나서일걸요? 그래서 눈 충혈돼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아, 진짜 울면서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적인 경기였던 거였죠. 진짜 말 그대로. 이 아저씨도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많아졌나? 예. 예. 어쨌든 좀 극적인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름 주목해 볼 만한 매치업이 바로 이제 유벤투스와 갈라타사라이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 뭐 체급은 유벤투스가 더 위잖아요. 근데 의외로 갈라타사라이가 유벤투스한테 선전했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이 2승 3무 1패거든요. 그래서 유벤투스 그 갈라타사라이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세리에서 스타가 됐던 오시멘과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튀르키예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 잡고 있는 일디스. 예, 일디스의 맞대결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뽑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가장 관심을 끄는 거는 바로 이제 나폴리의 영웅 신화를 썼었던 역사를 썼었던 스팔레티 감독과 오시멘의 재회인 거죠. 스팔레티 감독이 오시면 진짜 잘 썼는데. 예, 스팔레티 감독이 이제 유벤투스 감독이고 오시멘은 갈라타사라의 선수다 보니까 예, 이 둘의 재회. 이제는 적으로 만난 거. 예. 예,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때 뭐 김민재 선수도 있고 하면서 예, 진짜 그 마라도나 시대 이후 우승이 없었던 나폴리한테 스쿠데토. 우승을 선사했던 우승 3번인데 그중 그렇죠. 하나가 이거였죠. 마라도나 2번에 예. 아니 마라도나 한 번에 콘테 한 번. 그렇죠. 콘테 한 번에 김민재 있을 때 한 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브리에랑 아틀레티코. 예, 이게 그러니까 액면가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예. 왜냐면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이 3승 2무 3패입니다. 예. 오. 엄대엄. 예. 예. 거기다가 이게 비교적 최근 맞대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옛날 맞대결도 아니에요. 시메오네 감독 부임하고 나서도 양 팀의 맞대결이 1승 2무 1패입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클럽 브리에가 은근 만만치 않은 팀이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특성도 있는 거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안정감의 축구?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지 않는 축구를 하는데 네. 그래서 강팀한테도 굉장히 강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기본적으로. 예. 근데 약팀을 시원하게 패지는 못해요. 강강약약?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냥 누구랑 하든 예. 안정감 있는 축구를 하는 예. 아틀레티코 단단한 마드리드. 축구를 하죠. 그렇죠. 안정감보다도 단단한 느낌에 가깝죠. 어.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브리에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예. 알레티가 그러면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예. 리버풀이나 토트넘은 클럽 브리에의 선전을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는 브리에가 그렇죠.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으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라오면 진짜 까다롭거든요. 이 팀. 예. 이기기 진짜 어려운 팀입니다. 예. 꼬마. 그렇습니다.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좀 주목해볼 경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로파리그 이제 대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행크는 디나모 자그레브니까 나름 뭐 괜찮은 팀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괜찮은 팀이라는 게 상대할 만한 팀? 그나마 다른 예, 팀들보다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예. 물론 뭐 루도고레츠라던가 뭐 파옥이라던가 특히 브란이 가장 쉽긴 하죠. 그렇긴 한데 뭐 페네르바체나 릴이나 이런 셀틱 팀보다 뭐 이런 팀 만나면 예. 힘들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은 나은 대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죽음이죠. 프라이부르크나 로마를 만나게 네.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조금은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셀틱은 슈투트가르트 만났습니다. 첫 경기부터 좀 어려워요. 예, 그렇죠. 첫 경기부터 어렵고 예, 올라가면은 이제 브라가나 포르투갈 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가도 포르투갈인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스베스다가 리를 만납니다. 아하. 예. 지베지다가 좀 어렵겠네요. 예.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유를.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릴과 스베스다의 승자는 올라가면은 저기가 진짜 어렵구나. 네, 에스톤 빌라와 리옹. 말도 안 되는 대진이 예. 기다리고 있네요. 예. 뭐 프랑스 팀을 연달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스베스다 입장에서 올라간다면은. 예. 예, 그리고 이제 미투빌라는 노팅엄과 이제 페네르바체의 승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죽음의 일정인 거죠.
파나티나이코스랑 비토리아 풀젠의 승자를 만날 수 저기를 있습니다. 만나야 되네. 그렇죠. 예. 열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 열로 올라가야지 그나마 편합니다. 열로 가면은 이래저래 힘듭니다. 글로 가야 그나마 다음 팀도 편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 미트윌란의 운명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코리안 리거 선수들의 이제 팀들의 뭐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상대 팀들의 그런 맞대결 전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네. 셀틱이 슈투트가르트 만난 거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셀틱한테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허. 바로 이제 그 2003 시즌, 그러니까 0203 시즌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UEFA컵에서 16강에서 양 팀이 붙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셀틱이 홈에서 3대1로 이기고, 예, 원정에서는 2대3으로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코어 전체 스코어에서 앞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골. 셀틱이 올라가서는 그때 무려 결승까지 갔어요. 결승까지 가서 그 무리뉴의 포르투한테 비록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우승을 못했지만은 그랬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독이 바로 마틴 오닐입니다. 좀 공교로운데요. 예. 네. 마틴 오닐이 마틴 슈투트가르트 오닐이 상대. 퀘인이 셀틱의 전설적인 감독으로 불리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우리는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마틴 오닐이 에스턴 빌라에서도 정말 잘했었잖아요. 네. 그 전엔 레스터 시티에서도 정말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레스터 시티랑 에스턴 빌라 감독, 특히 에스턴 빌라 감독으로 국내 축구 팬들은 많이 기억을 하지만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닐의 전성기는 셀틱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과연 마틴 오닐 감독이 저 때의 기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사실 그리고 이때의 셀틱과 지금의 셀틱은 체급이 좀 다르긴 해요. 이때는 그렇죠. 셀틱이 나름 굉장히 잘하는 팀이었고 에. 챔피언스리그 16강도 가고 막 이런 팀이었고, 예, 지금의 셀틱은 그 정도 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그래도 슈투트가르트가 조금 더 앞서긴 하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베스다와 릴. 예, 릴과 지베스다인 건데 양 팀이 공교롭게 이번 시즌 그룹 리그 페이스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베스다가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오. 예. 그리고 바로 이 경기에서 1대0 승리가 페널티킥으로 1대0으로 이겼거든요. 네. 이 페널티킥을 이끌어낸 선수가 바로 이제 설영우 선수였습니다. 어허. 이제 그 전진 패스를 줄 때 설영우 선수가 뒤에서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크로스 센스 있게 찔러줬어요. 대각선. 네. 그래서 이걸 받은 이바노비치인가? 예, 아무튼 뭐 이대로 이제 수비 제치고 들어가서는 골키퍼한테 파울을 얻어내서 페널티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영우 선수의 오버래핑에 이은 크로스에 의해서 페널티킥이 나왔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 경기에서 설영우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이거 저희가 이미 영상으로 찍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이 경기에서 태클도 4번 시도해가지고 3번 성공시키고 클리어링 2번에 가로채기 1번에 그리고 볼 경합 승률도 상당히 높게 가져가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상당히 그 공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면 하나만 올렸지만은 그때는 더 많은 장면들을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네. 설영우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원래 릴과 스페스다가 붙으면은 릴이 앞선다가 정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스페스다가 기적을 썼죠. 또 홈에서는 예. 강한 팀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때 막 전부 다 환호하는 그런 장면도 영상도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랑 행크. 예. 예. 뭐 양 팀은 이제 2021년에 그룹 스테이지, 그땐 조별리그였죠.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에 있었고, 예, 디나모 자그레브가 그때는 이제 1승 1무를 기록을 하긴 했었습니다. 행크가 이긴 적이 없었네요. 네. 예. 뭐 근데 행크는 오영규 선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뭐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챔스 대진과 유로파 대진 좀 알아봤는데 좀 흥미로운 대진들도 있고 우리 코리아 리거들에게는 어려운 대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알아봤지만 우리 코리아 리거들이 뛰는 팀이라면 잘하길 빌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 강팀들끼리의 매치업에서는 좀 재밌는 경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다음 챔스 기다려봐야겠죠. 24강 플레이오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